네, 안녕하세요. 코치 엄용종입니다. 송파쌤 홈스쿨링 학부모 교육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송파구청에서 이 송파쌤 홈스쿨링을 진행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전반적인 그 개요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어떤 역할들, 그리고 마저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송파구청에서 이 송파쌤 홈스쿨링을 이제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죠. 되게 힘들죠.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학습도 봐주셔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얼만큼 진도로 나가 있는지 그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아이들과 학습 교차가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좀 덜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홈스쿨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게 3학년까지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능력 중에 국어와 이 수학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흥미를 가지고 도울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현재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60일 정도, 60장씩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었고, 실제로 평가원에서 검증까지 받아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또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충분히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 학습 도우미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학생들과 이 통화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드리는 데 일조를 할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 홈스쿨링 하게 되면서 이 기대했던 목표 한 3가지로 좀 잡게 되었어요. 이 첫 번째는 이제 기초학력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하가 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지고 나서 올리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이들 학습 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했던 이 느낌과 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흥미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됐을 때 아이들이 다시 탄력성을 회복하면서까지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이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학습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흥미 있게끔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다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방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자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학습 능력을 저하되는 것을 막고 제대로 이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흥미있게 느끼게 해주기는 뭐가 필요할까? 교재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탄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한 장씩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조화 시켰고 그 구조화된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신청서를 받게 되면서 이 많은 어머님들의 이 원하시는 것들 또 니즈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공부 습관이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공부 습관이 형성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습관 형성되려면 3가지가 필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제일 중요하죠. 바램이라고 하죠. 이 바램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어떤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습관이 형성된다 얘기하는데 아이들 쉬울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 되게 어려워요. 하기 싫죠. 그러니까 5분도 집중 못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5분도 집중 못하는 그 아이가 하루 이틀 또 1살, 2살 나이 먹어가면서 그 5분에 집중했던 것을
6분, 7분, 8분, 9분, 10분, 심지어는 40분, 2시간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철학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재를 만들고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그런 철학에 동의하신 분들만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 헬퍼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목표로 두고 실행에 좀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내가 가끔은 공부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 마음을 조절하여서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의지를 발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학습에서 중요한 게 바로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많은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더 게다가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동 전기에 보통 들어갑니다. 보통 아동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아동 전기는 6세부터 9세 그리고 이 시기를 이제 아동 전기라고 하고요. 9세부터 13세가 아동 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 때 대다수 아이들이 또래 관계 속에서 인지하는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친구가 약 올리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그대로 수용하나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런 스폰지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 습관을 제대로 형성시켜주는 그 시기가 절대적인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학습이라는 건 배우고 익힌다는 게 재밌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우리 학습 도우미 선생님들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 대신 선생님들께서 훈련을 다 받으셨고 그 훈련 받으신 그 기초 철학과 그 노하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학생들과 이 유선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때 중요한 게 학부모님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럼 학습 도우미 선생님과 내 아이와 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습관 형성하기 위해서 학습지를 가지고 날마다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학습의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문제집을 주고 그 문제를 풀게끔 하고 특히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습 꾸러미라는 것이 지금 온라인 수업 때 지금 별도로 학교에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들이 보통 아이들이 그걸 바로 하는 애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봐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즐겁고 재미있는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화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법을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학습 도우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 역할 중에 하나가 내 아이와 학습 지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 패턴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보들을 한번 좀 받아보시고 실제 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송파생 홈스쿨링 전반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대상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입니다. 예. 고학년들은 아직은 저희가 프로젝트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학습 도우미 선생님과 아이들이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 아니고 1대1로 매칭해서 그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고 또 아이들과 학습 코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나한테 누가 전화가 와서 1대1로 잘 지냈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져요. 되게 좋다고 하고 그 선생님이 또 알고 싶다고 하고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좋아할 절대적인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함께 해준다면 이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이거 과목입니다. 과목은 국어하고 수학에 한정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운 낱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도 제가 어려운 낱말을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이해했을 때 그럼 낱말이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 소통을 할 때 아이들이 방금 했던 얘기 중에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단어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아이들 중에 아직 한글을 아직 다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 시대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어휘를 가지고 그 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두 번째 수학입니다. 수학이 보통 1, 2,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수의 개념, 수의 응용이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학습도우미 선생님들께서 이 Y 코칭 대화 모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오해하거나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좀 시간들을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과목이 아이들한테 일단 1대1로 매칭돼서 이제 서비스가 될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진행 방식은요, 기본 주 3회입니다. 그 유선, 전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아니, 주 3회 이게 전화로 이렇게 가면 될까? 됩니다. 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아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유선으로, 특히 유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화죠. 이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유선으로 잘 되려면 예습과 수업과 복습 중에 예습이 먼저 좀 돼 있어야겠죠. 근데 그 예습은 우리 학습도우미 선생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예습할 때 전반적인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할애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도 예습에서 어떻게 좀 다뤄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그 10분에서 15분 내외,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분 정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10분 이상 전화 통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죠.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뭐 아빠랑 이제 뭐 통화를 갖고 한다거나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빠 어디야? 끊어? 바로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애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화를 길게 하는 연습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애들이. 그 때문에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아이들한테 주어진 10분과 15분 안에서 아이들이 미리 예습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피드백을 제대로 줄 겁니다. 그래서 유선 10분에서 15분 시간을 절대 관가하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그 이후 시간과 전 시간이 제대로 돼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과목 기준으로 하루 한 페이지 분량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를 보니까 그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반 우리가 사설에서 나오는 학습지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그 분량이나 아이 수준이 훨씬 더 잘 맞고요. 적기에 할 수 있는 적기 교육에 맞는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의 예습과 그 이후의 복습 시간을 좀 더 도와주신다면 그 중간 수업 시간대에 그 10분에서 15분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제가 지금까지 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송파생 홈스쿨링, 기본적으로 대상과 과목과 진행 방식, 그리고 진행 회기, 그리고 진행 과목 등등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어머님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정말 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등등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그거 괜찮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요한 건요, 아이를 키우는 데서, 마리아 몬테소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이를 키우는 데 첫 번째 피고는 엄마, 두 번째는 아빠, 세 번째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엄마가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포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각 가정에서 내 아이와 이 코로나 시대에 내와 온라인 학습으로 씨름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의 이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송파생 홈스쿨링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같이 한번 정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